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를 넘어서 4,0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을 세게 하는 그런 양봉이 지속되고 있고요. 5일선을 따라가는 이게 과거에도 그 주가 개별 주가로 보면 이 5일선 따라가는 주가가 오래 가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1선 맞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5일선 맞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 KB에서도 뭐 5,000포인트 목표가를 불렀고 이 JP모건이나 몇몇 외국계 증권사에서 5천을 넘어 6천까지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S&P 500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상승 종목 수는 좀 떨어진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하죠. S&P 500이 500 종목이잖아요. 500 종목 중에서 400개가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국도 역시 가는 주식만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스갯소리로 이런 짤이 좀 돌았는데 삼성증권에 스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좀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매물을 계속 내려놓고 있는데 드디어 내일이죠. 내일 한 새벽 3시 정도 될 겁니다.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99.99%가 나왔고요. 다음 FOMC죠. 12월 11일도 한 차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후에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그토록 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좀 내일 주목해 봐야 되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지난번 시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최대 수혜 한 7일 전에 올려드렸네요. 요거 이제 후속편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고요. 매매 정지 내일부터 21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상장일이 11월 24일 날 상장됩니다. 다음 달 24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오가 65, 에피스가 35. 그래서 바이오 주식 하나 3주 갖고 있으면 에피스 하나 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100% 갖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ADC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직스는 그야말로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고요.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 기업으로서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치 거의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87조 원에 일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따져본다면 상장 초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6조 정도 될 것 같고 에피스는 약 3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피스가 홀로 서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시밀러로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편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임상이라든가 꿈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특성상 바이오 로직스로 급하게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연히 에피스로 올려놓겠죠. 아무래도 제조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임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주가를 올리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주를 보면 삼성물산이 43%, 전자가 31%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잘 되면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 섹터로 연결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물산의 대주주를 보시면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홍라이, 웬만한 대주주들, 삼성가 사람들이 삼성물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요즘 상속세도 좀 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올리려면 또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를 왜 쪼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쪼갤까요? 왜 쪼갤까요? 뭔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SK 스퀘어, 지금 그때 SK 그 텔레콤에서 아마 분사됐을 거예요. 분사됐을 때 가격이 한 8만 원대? 8만 5천 원에 분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넘게 빠졌어요. 3만 원대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려가지고 29만 원, 29만 원대까지. 오늘 뭐 27만 원인데 엄청나게 올렸죠. 분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할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에피스도 결국에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에피스 설정되면은 생각보다 오래 시간 안 걸리고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려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ADC 기술은 바로 인투셀이죠. 인투셀의 기술을 가지고 ADC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회사의 잠수함 특허 걸려가지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삼성이 한 게 있습니다. 이 특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아예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특허 문제를 해소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삼성이 왜 인투셀이랑 협업만 하면 되는데 이거 기술을 자기가 문제 해결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기술을 진행하고 있느냐? ABL 바이오는 손 들고 나갔잖아요. 그죠? 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락했는데, 이거는 삼성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 에피스의 가치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럼 인투셀의 가치도 같이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듣자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뭐 키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투셀 오너가 리가켄바이오,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처럼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인투셀도 5조까지는 안 해도 최소 3조에서 한 4조 원대까지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 집중방에다가 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삼성이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삼성이 건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알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삼성이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얼마나 됐을까요? 5만 원도 안 되는 주식을 지금 뭐 42만 원까지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죠? 아무튼 이렇게 폭발적인 임팩트가 있어요. 삼성이 건들면. 그런데 삼성이 이 특허 문제까지 해소해 줘 가면서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인투셀의 기업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허 잡음, 인투셀, 시가총액 뭐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시각이 감지된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피스하고 링커
약물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최대 5개 항암 타겟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리되면 독자적인 행보로 주주 가치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주 가치를,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인투셀의 ADC 플랫폼, 요거를 이용해서 혹시 ADC를 모르시는 분, 요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이번에 에스모에서도 가장 핫했던 게 바로 ADC 플랫폼입니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다. 유도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 키트루다잖아요. 키트루다의 그 기술을 넘어서는 수 있는 게 바로 ADC를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ADC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투셀의 가치를 삼성이 인정해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이거 혹시 또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요. if 만약에 삼성 바이오가 인투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지분을 투자한다. 이거 만약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분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 참여.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또 엄청난 후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홀로서기 삼성에피스 실적 맑음 나오죠? 3분기 매출이 3천에서 4천억 정도 나올 거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역시 이제 ADC에 이쪽에 집중을 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고, 2028년까지 보면 약 40조 원 시장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비해서 삼성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특성상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마찬가지고 약간 그 지분 쪽 확실하다 싶으면 지분 참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요거죠. 프론트 라인이라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처음에는 인투셀의 그 페이로드 스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론트라인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생 회사인데 4년 차밖에 안 됩니다. 신생 회사인데 기술력이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에 요거는 이제 뭐 좀 표면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인투셀의 특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론트라인의 그 기술을 인한 겁니다. 기술 인을 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인투셀이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삼성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왜 인투셀의 그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줬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24일 날 상장이 되는데, 물론 에피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래저래 삼성물산이라든가 지금 증여세, 상속세죠. 상속세 이런 부분도 있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올려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에피스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에피스 주가 올라갈 거에 따라서 인투셀의 가치도 같이 동방상승할 수 있다. 거기에 만약이 미품이다. 만약에 일부 지분이라도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파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 인투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상장 초기 고점을 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튼 인투셀이 지금 상장 이후, 재상장 이후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신다고 하면, 삼성과 같이 가는 인투셀, 이렇게 앞으로 엄청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요것도 이제 원래는 여기서부터 좀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특허 문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거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하고의 어떤 협업 그리고 효과,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지금 가치가 7, 8천억에서
몇 조 원대가 가겠죠. 리가캠이 5조 원인데 삼성하고 하는데 해서 5조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술 수출 나와야 돼요. 한참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장기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 인투셀하고 같이 또 한 회사가 누굽니까? Y바이오죠? Y바이오. 제가 계속해서 Y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만원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수익 났지만 지금도 3,500개 되지 않습니다. Y바이오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세트로 같이 Y바이오까지. 자, 제가 소통방에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접목해서 가면 얼마나 주식이 재밌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하고 전망을 보고 투자하고 이런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뭐 테마성 같은 주식들 물론 당장에 뭐 한 10% 20% 많게는 한 50% 오르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주식회사 50%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리스크 안고 그냥 고점에 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런 종목들 발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매지온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지온도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지온 사가지고 이거 갖고 있잖아요. 한번 팔고 50% 팔고 50%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도 됩니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확신도 없고 좀 찾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시나리오가 있고 다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벌면 됩니다. 내일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요것도 좀 주목해 보시고요. 앞으로 좋은 종목도 이 종목 말고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시점에 맞춰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저 인투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 이런 시나리오 이런 거를 오늘 영상으로 남겨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